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 팔자가 드세진다고 말이에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나요? 저는 원래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는 안 믿는 편인데 구태여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왜 믿게 됐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서른이 되어가도록 연애도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도 없었죠. 그래서 맞선까지 보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만난 게 바로 남편입니다. 처음 남편은 조금 무뚝뚝하고 투박한 인상이었던 터라 당연히 만남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남편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 저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신이라고 믿었던 그게 제 팔자 이야기가 딱 맞았던 건지 결혼 후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고생을 시켰고 시댁도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괴롭혀댔어요. 결혼 후 신혼의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함께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서로 힘이 돼주면서 헤쳐나가는 게 부부라고 믿었는데 저는 남편만 없으면 어떻게든 살겠다 싶을 만큼 살면 살수록 남편이 원수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가방끈이 좀 짧은데 시어머니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이 시집을 왔다고 저를 미워했어요. 결혼 전에는 홍기가 가득 찬 남편이었던 터라 저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던 그 시모가 말입니다. 신혼이었지만 신혼 같지 않은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은 훌쩍 넘은 부부처럼 말이에요. 거기다 결혼 후 3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게 또 다른 제 흠이 되어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아무래도 남편도 저도 일찍 결혼한 것이 아니라 노산을 걱정해서 시부모님은 좀 더 득달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기 위해 저 스스로 합리화한 것일 뿐, 저만 보면 인상을 팍 구긴 채 대를 끊어 놓으려고 작정한 거냐며 저를 구박했어요.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불임 아니냐며 집에 구실도 못하는 것이 들어와 앉았다며 모욕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갖은 수모를 받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그 당시만 해도 이혼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이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저는 차라리 그걸 감내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갖은 하대를 견디며 지낸 지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딱 임신이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사람다운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더 평탄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때는 임신이 안 돼서 애를 태웠는데 막상 임신이 되고 나니 왜 연달아 되는 걸까요? 저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이제는 저도 기가 좀 펴겠구나 싶었어요. 한동안은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죠. 애 키우느라 바쁘니 시댁에 매일같이 저를 불러대던 시모도 자중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뵈면 됐거든요. 그 후로도 꽤 오래 그저 적당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좋아진 건 없었어요. 아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 벌이도 좋지 못한 탓에 애들 둘을 키우며
네 식구가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매일같이 음주를 즐겼고 아이들에 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오롯이 다 제 몫이었던 거죠. 그래도 저밖에 모르는 아이들 덕분에 견디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크고 나니 정말 돈이 많이 들더군요. 특히 둘째는 욕심도 많고 공부도 참 잘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내 식구 먹고 사는 것만 빠듯한 상황에서 학원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둘째를 혼낸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족들 몰래 이 일 저 일 하면서 조금씩 돈벌이를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원 하나씩은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둘째 학원도 보내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훌쩍 흘렀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남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아이들도 제 앞가림할 만큼 컸고 저도 경제활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하늘도 제가 편하게 지내는 꼴은 못 보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걸까요?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건강 문제였어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주하는 날을 줄이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러니 결국 사달이 난 겁니다. 남편은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신장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이식해줄 사람을 구해야 하니 가족들에게 알려 먼저 가족들이 적합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건강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픈 것을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쳐댔어요. 준이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대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의사 말로는 가족 중에 먼저 이식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래야 빠르게 회복도 가능하다고요. 이식이라고 했니 지금?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넌 도대체 네 남편 안 챙기고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어? 준이 아빠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안 챙긴 게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챙겨줘야 해요? 남편 아픈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얼마나 안 챙겼으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 몇 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애다. 그런데 밖에서 가정 위해 고생하는 가장을 얼마나 내몰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야? 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아들에 대해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네 힘든 척만 하느라 말이다. 저라고 노력을 안 했나요? 어머님 자식이 어머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저도 제 부모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저요, 남편이 미울 때도 있었어요. 아니, 매 순간 미운 날들의 연속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에게는 소홀한 적 없어요. 남편에게 경제적인 짐을 다 짊어지게 할 수 없어서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들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런데도 제 탓인가요? 지금 너네 앞에서 네 삶이 힘들었다 한탄하는 거냐? 이 못난 건 나약해 빠진 거사.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든 말든 내 새끼 어쩔 거야 내 아들. 너 때문에 내 아들 그렇게 아픈 거니? 네가 이식해주면 되겠구나. 네가 빠른 시일 내로 검사 받고 이식해. 남편이 아픈 것이 제 탓이라는 시모의 말도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엄마를 말리지 않는 남편의 동생과 시부도 보고 있자니 인생 참 덧없다 싶더군요. 사는 게 뭐라고 가족이 뭐라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남편은 원래도 신부전을 앓고 있었어요. 그걸 시댁 식구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아픈 것 저 때문이라며 저더러 신장이식을 해주라니요. 시댁에서는 저보다 훨씬 건강한 아주버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부는 자식들을 수술 때 위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를 몰아가면서까지 남편의 신장이식을 제게 해주도록 종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한테는 죽어도 받기 싫다며 저더러 이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뭐 하나뿐인 남편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라도 나서야 맞죠. 하지만 그저 저를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 가족들은 아프게 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아파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남편도 저만 보면 절대 자신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다고 엄포를 놓았고 시댁 식구들도 제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찾아와 들들 볶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가족들 챙기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려고 일하느라 저를 보살필 틈이 없었고 그래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남편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정 안 되겠다 싶어 시댁 식구들에게 저 역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남편만 하겠냐며 저더러 하루 빨리 검사를 받고 이식해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돌아오는 말은 역시나 비난뿐이었죠. 인간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지금 생사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걸 알고도 매정하게 등을 돌린다고 자기 자식의 아빠가 아픈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잘라내냐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합세해서 저를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한참을 제 욕을 해대더니 남편이 묘수가 있으니 됐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지만 남편은 며칠 뒤에 말해주겠다고 말만 할 뿐 솔직히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은 가족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 손님을 데리고 왔고 그 손님은 제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손님은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하지만 손님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진 건 저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너무도 당연한 듯 인사를 나누며 살갑게 대하더군요. 네, 맞아요. 남편이 바람난 것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함을 쳤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시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온 식구가 다 알면서도 저더러 남편을 위해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나왔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예, 바람이라도 피고 있었으니 너 아니어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아니니? 에휴, 그러니 입 다물어 입. 이 되바라진 거사. 넌 내 아들이 바람났다고 해도 할 말 없어. 알아? 네가 말하는 저 상간녀보다도 못한 본처는 너밖에 없을 거다. 네가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조강지쳐 두고 딴 여자를 만나는 걸 알았으면 타일이던 나무라던 무슨 수를 써서든 제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두 제정신이 아니네요. 모두 다 미친 것 같다고요. 미친 건 너지. 네가 이식 못 해주겠다며. 그러니 어떻게 해준다는 사람 옆에 끼고 있어야지. 결혼해서 몇십 년 삶아 떼고 산 너보다
훨씬 더 날 챙기고 날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 눈치나 보면서 놓쳐야겠어? 정신없으면 네가 나가든가. 도움도 안 되는 원수 덩어리야. 아들 말 잘했다. 이참에 애들 데리고 나가렴. 애들도 다 컸겠다. 네 남편이어도 남편 아픈 건 어찌되든 상관없는 너 따위를 언제까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길 필요 없잖니. 여기 떠난다고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말이야. 상간녀가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저더러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남편과 시모, 그리고 그 모습을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까지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저를 내몰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 몰래 온 식구들이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를 알고 자기들끼리 식사 자리도 가지고 가족 행세라고 할 만한 건 이미 다 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남편이 묘수가 있다고 말했던 것도 상간녀가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식을 하지 않겠다는 저는 원래도 늘 성에 차지 않았던 며느리였고 아내였으니 갈아치우고 싶었던 거겠죠. 시댁 식구가 남편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상간녀도 기고만장해졌는지 제 앞까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이 일을 위해선 다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은 와이프라는 사람이 뭐 이래요? 이가 바람이 난 거 가지고 피해자인 척하려고 하지 마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래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나 봐.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네요. 하긴 정상이면 유부남을 만났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건가? 죄의식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가관이 따로 없겠어요. 그래요. 난 내 남편이라도 저런 사람한테 내 신장 이식해줄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뭐든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줘요. 끝까지 정남이가 떨어지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나 수술 받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꼬부면 네가 짐 싸서 나가던가 말던가.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까지 막장은 없겠죠.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식 전까지 데리고 지내면서 저더러 챙기라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남편의 이식 수술 전까지 정말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되풀이되었어요. 어쩌면 더욱 속이 뒤틀렸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애들도 버젓이 함께 있는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애들이 마냥 어렸다면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알 것 다 아는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제 친정은 시골이라 내려가는 것만도 수시간이 걸렸어요. 애들 학교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벌쩡한 상태로 집을 나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곧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 이혼을 한다고 해도 쉽게 응해줄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이들은 독서실에 다녀서 다 늦은 밤에나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은 상간녀가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고 나서 제가 급히 독서실을 끊어주었던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개차반 같은 집안 꼴을 조금이라도 덜 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까지 미련한 바보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남편이 환자라 눈꼴 쉬는 행각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 정도네요. 그래도 둘이 어찌나 하하호호 하는지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 상간녀도 철면피라 창피함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여자더군요. 마치 저를 가정부 부리듯 대하는데 몇 번이나 뒤집고 싶은 것을 꾹 누르며 참아냈어요. 남편 놈이 수술만 잘 끝나면 그땐 모든 걸 끝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말이에요. 상간녀가 지낸 기간은 그래도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은 꽤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지독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중 가장 힘든 날들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쉬는 날이었는데 일부러 제가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나가면 나간다고 남편이 난리를 쳐대던 통에 여간 스트레스였거든요.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사실 상간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다 눈치를 채고 있어서 눈치를 엄청 많이 보더군요. 그러다 첫째가 제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빠는 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에 불청객을 데리고 와서 온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느냐고요. 그리고 그 불청객은 왜 눈치도 없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괴롭히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건지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지내는 것이 많이 불편하냐고, 만약 불편하다면 나가서 우리끼리 살까? 하고 넌지시 물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착한 아이들은 제게 아무리 불편해도 아픈 아빠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우리는 아빠의 가족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무능한 제가 너무 한탄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다 못해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른들보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네요.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둘 다 나가라며 난리를 친 적도 있어요. 그날은 아이들이 독서실을 가지 않는 날이라 집에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런 제가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 없었어요. 상간녀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앉혀두고 나무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나무란 이유는 거실에 나와 TV를 보고 있는 둘째에게 상간녀가 저의 부재를 물었는데, 둘째가 상관도 없는 사이면서 저에 대해 왜 묻는 거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이었어요. 상간녀는 둘째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가르치려 들었고, 첫째는 그 모습을 보고 상간녀에게 그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따져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혼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른들의 욕심에 엄한 내 자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이악 물고 몸싸움을 했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엉망이 된 제게 다가온 아이들은 말없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정말 속도 없이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로 2주 후 남편과 상간녀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그 일이 있는 후 남편과 상간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터라 당연히 남편을 병간호하겠다며 따라가지도 않았고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지 하는 심보로 집에 있었어요. 이식 수술 전날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고요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도 꼭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간녀가 있는 동안 아이들 방에서 함께 지내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나간 뒤 그들이 썼던 안방에서는 죽어도 지내고 싶지 않아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수술 당일날 새벽,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수술 당일 새벽 시간으로는 3시쯤이었어요. 저는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다 자고 있고 남편과 상간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올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고쳐놓은 뒤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안방 쪽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이 깬 저는 몸을 일으켜 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뭔가 검은 형체가 보였고 분주하게 뭔가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바로 옆에 있던 스위치를 눌러 안방 불을 켰습니다.
순간 환한빛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깜빡이고 있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사람은 저를 밀치고는 황급히 현관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을 놓칠세라 뒤를 바짝 쫓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찰나에 딱 그 사람의 팔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선을 올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도둑인 줄 알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어요. 저는 놓칠세라 상간녀의 팔을 더욱 꽉 잡은 채 물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미안했다며 입을 열더군요. 아니, 분명 간소한 짐을 싸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하밤에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도대체 왜 집에 왔냐고요? 그리고 이 짐은 다 뭐고요? 도둑처럼 까치발을 하고 들어와서 분주하게 짐까지 챙겨 아무도 모르게 어딜 가려고요? 그게 실은 내 얘기를 듣고 나면 모른 척 보내주기로 약속해요. 그럼 다 털어놓을게요. 예? 아우, 이 팔은 좀 놔줘요. 아프다고요. 그럼 일단 그 짐은 제게 주세요. 이야기를 들을 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면 돌려주죠. 물론 가려던 길을 막지도 않을 거고요. 실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유부녀예요. 지금은 애들한테 가는 길이고요. 우리 애들은 미국에 있어요. 기러기 생활을 하다 우연히 당신 남편을 만난 거고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만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뿐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당장 오늘 오전에 수술인데 도망가는 이유도? 네. 저는 당신 남편한테 이식해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채울 때까지만 있을 생각이었다고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럼 난 더 할 말 없어요?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일 수 있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이러느냐고. 내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아? 아냐고. 당신 바보처럼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 말고 그들에게 당한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뿐이에요. 그래도 같은 엄마인데 당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돼서 마음에 내심 걸렸거든요.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당신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줬으니 잘 판단해요. 그럼 전 시간이 없어서 이만. 상간녀는 마지막 말을 남긴 뒤 제 손에 있던 자신의 짐을 휙 낚아채서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상간녀는 한국에서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뜯어낼 남자를 구하던 중 남편과 딱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 멍청한 남편은 상간녀의 시커먼 속내도 모른 채 그녀를 유혹했고 속아 넘어간 척 연기를 하며 남편과 불륜 행각을 하면서 수도 없이 돈을 뜯어냈던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식 적합성 검사까지 했던 거고요. 상간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남편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뜯어낸 뒤 수술 당일이 되자 뜯어낸 돈을 챙겨 홀라당 도망을 가려던 거였는데 하필 제게 딱 걸렸던 거예요. 아마 저와 아이들만 생각하라는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상간녀를 무슨 수를 써서든 붙잡았겠죠. 하지만 그 말에 너무 벙쪄서 그럴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 오전 사라진 상간녀 때문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간녀를 찾겠다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는 이곳저곳 뒤졌지만 이미 상간녀도 그녀의 짐도 보이지 않았죠. 괜히 저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상간녀가 짐을 챙겨 나갈 때까지 넌 도대체 뭘 했냐며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상간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만 떠올랐어요. 그래도 마지막 예의라며 상간녀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남편에게 문자를 남겨뒀더군요.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문자 말이에요.
그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수술도 엎어진 마당에 아픈 몸으로 자기 뒤통수를 거하게 날린 상간녀를 잡겠다며 미국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 잡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며칠을 상간녀의 자취를 찾아 나선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결국엔 뭐 허탕을 치고 말았죠. 남편이 상간녀를 잡겠다고 나가 있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저를 구박하러 찾아왔어요. 시모는 아예 우리 집에 죽치고 앉아서 시댁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저더러 상간녀에게 돈이라도 주고 쫓아낸 것은 아니냐. 일부러 남편 수술을 어그러뜨릴 생각으로 네가 고용한 사람인 건 아니냐. 별 의심이라는 의심은 다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남편이 수술하기로 되었던 상간녀가 없어졌으니 이제 이식 적합성 검사를 미루지 말고 얼른 받으라고 협박했고요. 아가씨는 상간녀 욕을 하면서도 제가 적합 검사를 받고 나서 부적합 결과를 받으면 그때 자기들도 검사를 받아볼 테니 먼저 받아보라며 혹시 모르는 것 아니냐고 저를 달래는 척 설득을 하려고 들더군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겠다는 말도 전부 말이에요. 그저 남편이 돌아오면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소송을 걸겠다고요. 그 아픈 몸으로 지금만큼이나 지저분한 꼴 보고 싶은 것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합의 이혼하자고 할 때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저와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들은 온 식구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는 저를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이혼을 하자고 했더구나. 아들이 잘못 알려준 거지? 애들은 그럼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들에게 이혼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 않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은 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 좋지 않단다. 그러니 다시는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마렴. 혹시 우리가 이식해달라고 해서 기분 상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수 씨,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우리가 사과할게. 재수 씨랑 이혼하면 이놈이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겠어요?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물려줘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 이식해달라고 해서 기분 상할 거 뭐 있나요? 해줄 생각이 어차피 없는걸요. 뭐 때문일지 아주버님께서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없어도 또 다른 상간녀 데리고 와서 살든 혼자 살든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적응하면서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이식해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하마. 그러니 제발 그 이혼만은 물러주렴. 우리가 너무 너에게 억압적으로 행동했지.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 이혼은 없던 걸로 해주렴. 응? 네, 어머님 너무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셨죠. 상간녀를 제가 고용했다고 하실 정도로 절 원망해놓고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약한 소리를 하세요? 이혼이 뭐라고요? 그저 바람난 못난 남편 이제 필요 없으니 각자 살자는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릴 필요 뭐 있나요? 아이들도 이제 자기 앞가림 할 만큼 컸으니 애들 핑계로 이혼을 막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나이도 찰 만큼 차고 몸도 아픈 놈을 누가 좋다고 같이 살아주겠냐마는 너는 함께 온 세월이 있는 배필이잖니. 아프다고 버리고 그러는 건 그 남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안 그러니?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없던 걸로 해주렴. 아들이 너한테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널 더 챙기마. 이건 진심이야. 어머님 말씀처럼 남녀 사이건 부부 사이건 꼭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예의 누가 먼저 깼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 상간녀랑 한 공간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살아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예의 운운하면서 저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이 지옥이던 그 시간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 네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 미안해,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 대신해서 이렇게라도 머리 숙여 사과하마. 아들 대신에 어미인 내가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널 귀한 손님 여기듯 하마.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머리 숙여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왜 남편의 잘못을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 귀한 손님도 아닌걸요? 그러니 더는 이혼에 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이 사람 같지 않아요. 치 떨리게 싫어. 내 피부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될 만큼.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아픈 사람이 애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자기 몸 하나 못 돌보는 무책임한 놈한테 맡길 수는 없죠. 시댁 식구들과 저의 대화는 마치 창과 방패 같았어요. 그렇게 식구들과의 대치가 끝나고 남편과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꽤 오래 갔죠. 저는 결국 합의 이혼을 포기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깔아준 판덕에 저는 상간녀에 관한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아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걸고 넘어졌어요. 어떻게든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돈으로든 마음으로든 말이에요. 소송을 걸고 나서 아이들에게 저와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미리 알렸어요. 아이들이 그때 저를 또 한 번 울리더군요.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나한테는 아빠도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에는 큰 이유가 있겠지. 나는 엄마를 존중해. 그리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잖아. 하지만 엄마는 우리 가족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난 다 봤어. 그러니까 나 언제나 엄마 편이야.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엄마, 난 말이야. 사랑하는 아빠지만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끼리만 함께하던 그 평범했던 날들을 보내던 때에는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아빠도 사랑했어. 똑같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를 사랑하고 또 염려해.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빠와 헤어지는 거라면 난 그런 엄마의 마음도 존중해요. 아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던 저였지만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위하고 제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 실감하는 순간 뭔가 큰 힘을 받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들을 물고 늘어졌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거라며 갖은 이유를 붙이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또 이혼을 엎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마저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말이에요. 결국 남편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었어요.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에 반해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뤘네요. 전 남편과의 이혼도 아이들과의 화목함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 승소 후 드센 이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독하게 나올지 몰라 바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 없어 이혼 전에 살던 집과 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거든요. 아이들에게 혹여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일도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사를 가서 찾아와도 만날 수 없으니 이전 시모는 제게 정말 집착적으로 전화를 해댔어요. 아픈 사람을 버린 파렴치한이라면서 인간 말종이라고 갖은 욕을 쏟아내는 날도 있었고 다시 재혼해주라며 애원하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을 이전 시모의 연락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뭔가에 홀린 듯 제가 먼저 이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시모에게 전화해 아픈 사람을 버린 파렴치 한이 될지언정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도 끝난 사이니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저를 괴롭힌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끊어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후로는 이전 시모에게도 연락은 오지 않아요. 물론 제가 번호 자체를 차단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끊어내고서야 이 모든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전 남편 소식으로는 이전 아주버님이 결국 신장 이식을 해주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미루려고 아주버님도 용을 쓰다 뒤늦게 이식을 하게 된 거라 합병증이 생겼다고는 하지만요. 그 소식을 끝으로 완전히 이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들려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은 흘렀네요. 처음 막 이혼하고 방 한 칸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 식구는 각자 자신의 공간이 있을 만큼 적당히 넓고 또 아늑한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거기다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하지만 옛날이라면 꿈도 못 꿨을 일들을 도전해서 지금은 밑에 5명의 직원을 두고 저만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꽃피는 인생의 계절이 제게도 찾아오네요. 인간만사 세용지마라는 속담이 제 인생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간의 마음고생들을 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디딤돌은 그래도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언제나 꽃길이기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